사실 진짜 재미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문적인 건데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지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이게 정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이 학문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제가 독창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인을 연구하다 보니까 한국인을 이제 다양하게 했어요. 한국인 자체 그 정신이나 기질, 그 다음에 한국인의 그 전통 뿌리, 그 다음에 지금 환단고기를 공부를 하면서 놀라운 세계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한국인 이런 민족이었었구나. 정신의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진짜 갖습니다. 제가 이제 저 개인적인 걸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진짜 여러 분야를 했습니다. 우선 한옥책을 우연하게 어떤 기회에 저한테 어떤 그 출판사 사장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책 한 권 써달라 그래서 무슨 책을 써드릴까요? 그랬더니만 한옥책을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답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가 지금 한옥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옥을 모른다 그랬더니만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한옥책 써달라고 제안이 왔습니다.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옥은 용어도 모르고 그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못 쓰겠습니다 했더니만 그래 저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도 써주세요 그러더라고. 진짜 한옥 모릅니다. 그랬더니만 괜찮습니다.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모른다는데 왜 자꾸 써달랍니까? 그랬더니만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옥을 짓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1000명이 넘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000명이 넘을 수 있는데 한국인의 정신으로 한국인의 전통으로 바라본 또 인문학적으로 바라본 한옥을 여태까지 그렇게 나온 책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쓰시면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진짜 전 모른다 그랬는데 그럼 같이 공부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옥책을 그렇게 해서 발을 들여놨는데 처음에는 한옥을 이제 쓸 줄 모르니까 마을을 소개하고 한옥 한 채 한 채를 소개를 해서 낼 때마다 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출판사에서 너무 잘 만들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한옥에 대한 책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서 모든 걸 한국인은 한국인이라고 얘기하면 비하하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에 대해서 천착을 해서 진짜 많은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책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책도 2권을 썼고 한옥책 5권을 쓰고 그 다음에 환단고기는 진짜 한국인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10년 연구를 해서 5권으로 된 소설을 완성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 한국인에 미쳐서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 제가 안 해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또 저보다 뛰어난 분들도 늘었고 저는 또 이제 그게 이제 지치니까 왜냐면 돈은 안 되는데 힘만 들어요. 한국인 얘기하면 아무도 와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을 얘기하겠다 그러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데 지장 이건 농담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된 책입니다. 이게 한국인 보고서라고 해서 한국인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짜 제가 전 나름대로 연구를 집대성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한국인에 대한 책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이거를 제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 친구가 이거 얘기를 해달라는데 뭘 얘기해 줄까? 제가 평소 하던 강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좀 고쳐서 할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걸 굳이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1시간 하면 됩니까? 1시간 반 해도 됩니까? 네. 제가 되는 만큼 하겠습니다. 한국인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나라를 믿든 말든 환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환단고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환국을 당연히 아실 거고 그 다음이 단국입니다.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이게 환단한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라고 그러고 조선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뜻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굳이 언어를 얘기하는데
문자를 얘기하는데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고민하다가 좀 넣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설명을 해야 되는 거는 본질을 한번 조금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환국이 첫 번째 나라고 두 번째 나라가 단국이고 세 번째 나라가 조선입니다. 고조선이라는 뜻은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자가. 그건 여기서 얘기할 상황이 아니고 아주 복잡한 일이지만 그 다음에 조자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국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가졌고 한국인은 무엇에 대해서 중심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환국이 첫 번째 이게 하늘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말든 한자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여기 하늘이고 여기 땅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해가 들어있습니다. 최초의 국가의 이름에 하늘과 땅 사이에 해가 들어있습니다. 이 나무 목자는 설명 안 드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단자도 여기 하늘이 있습니다. 이렇게. 꼭지가 있지만, 이 삿갓이 있지만 그것도 설명 못 드릴 수 없고, 여기 있고, 여기 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인데 여기도 해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요건 재단입니다. 세 번째 나라가 한국인데, 이게 지금 우리의 한국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뜻입니다. 여기 보면 십자가 있고, 십자가 있습니다. 이 십자는 세상 모든 걸 얘기합니다. 10, 100, 1000만은 똑같이 한자에서 모든 걸 얘기합니다. 영어로 all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거에 가운데 뭐가 있죠? 여기도 태양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번째 나라가, 이 첫 번째가 한국이고 두 번째 나라가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배달국입니다. 우리 배달의 후손 얘기 말씀 들어보셨죠? 배달 자손이라고 들어옵니다. 배달 민족이라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피자 배달 잘해서 배달 민족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의 손자가 바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짜장면 배달 빨리 하고 빨리빨리 서둘러서 우리는 배달을 잘한다. 그래서 배달 민족이다. 그게 아니라 발달입니다. 발달. 제가 구조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밝다는 뜻입니다. 이거 환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달은 뭐냐면 이게 땅입니다. 땅. 이게 땅입니다. 이거 지금도 얘기합니다. 응달 있죠. 응달. 그죠? 햇볕이 안 드는 곳이 땅. 양달. 햇볕이 드는 땅입니다. 그죠? 지금도 쓰는 땅입니다. 이게 다. 밝은 땅입니다. 왜 밝으냐? 해가 제일 먼저 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해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네.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아사달도 마찬가지고 아스단도 마찬가지고 다 해가 뜨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아사히도 일본 말에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이거 제가 쓸데없는 말이라고 그러면 바로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나라가 단국입니다. 18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18대까지 존속이 됐었습니다. 물론 믿든 말든 그건 각자의 소신에 맡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배달국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고조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가장 중심된 거는 태양을 늘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새가 있죠? 삼조고가 있습니다. 삼조고도 천지인의 원리에 의해서 삼조고가 있는 건데, 삼조고가 인간과 태양을 연결해주는 상징물로서의, 생명으로서의 새입니다. 그래서 세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얘기해서 우리는 태양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한의 뜻은 우리 나라 이름의 뜻하고 똑같 그대로입니다. 우리 나라의 의미는 태양의 밝은 기운을 내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몸과 마음이 밝아지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나라 이름의 뜻을 가진 나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셨다가 손자들한테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의 밝은 기운을 내 몸과 마음이 받아들여서 내 몸과 마음이 밝아지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인의 기본 정신이고 우리의 상징 체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한자에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훈민정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왈가왈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 학설이 맞다는 걸 점점 확인하게 됩니다. 아주 여러 군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훈민정음의 근원지가 어딘가 할 때 요건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은 훈민정음을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민정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글자는 오래된 전자를 본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종이. 한 번도 아니고 세종실록에 3번이 나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3번입니다. 나는 한자를 이 훈민정음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그 전자라는 것을 본떠서 내가 글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글자 모양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여러분 아시죠? 훈민정음 해례본이 뭐죠? 훈민정음의 원리를 그대로 다 적어놓은 겁니다. 2권 있죠. 불타서 또 아주 그것도 복잡한 문제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그걸 적을 때 정인지 선생이 적습니다. 그 서문을 거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상형이 자방고전이다. 글자의 모양이 옛날부터서 본떴던 글자다. 고전이라는 걸. 오래된 전자를 본떴다. 그 얘기하면 이렇게 글자의 모양은 오래된 전자를 본떴다라고 여기에도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세종이 만들었다? 아닙니다. 세종은 감독입니다. 감독자였고 위대한 진짜 성군인 건 맞지만 그분이 직접 만드는 건 분명히 아니고 그걸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만든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하나 밝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만리 선생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소 올리잖아요. 훈민정음 쓰지 말자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분은 또 그 나름대로 그 시대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에는 이 글자가 원리가 제대로 된 건지도 모르고 지금처럼 이렇게 멋진 글이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왜 그걸 바꾸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문은 이 언문이라는 뜻이 뭐 우리는 욕을 하는데 지금 옛날부터 언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왕한테 올릴 때도 언문이라고 그랬고 그 당시에 공식 문자로서 언문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록에 나와 있어요. 실록에. 언문은 그러니까 훈민정음은 모두 옛글자를 근본으로 삼은 것으로 그러니까 옛글자를 근본으로 삼았다. 아까 얘기했죠? 자방고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자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굳이 새로운 글자가 아니라면 여기 나옵니다. 자영은 비록 옛날의 전문을 왜 모방을 했습니까? 왜 모방까지 했습니까? 그때 그 바꾸면서 왜 글자는 또 모방을 했습니까? 글자는 모방하고 원리는 왜 바꿨습니까? 그 원리를 바꾼 거예요. 정확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 분이 세종도 얘기했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서문을 쓴 정인지 선생님도 얘기했고 최만리 선생도 강력하게 아니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냐 이거. 지금 한글학계에서 난리가 나요. 이 얘기하면. 얼마 전에 영화 나왔다가 망했는데 그 망한 원인이 한글학회에서 난리가 나서 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글자를 보면 나란 말씀이 그래. 국지어음이 그러죠. 그 생각나죠? 학교 다닐 때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국지어음이 뭐 이렇게 쭉 나와. 나라의 글자의 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글자 소리. 국지어음. 여기 이제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국지어음. 멀어서 안 보이실 거예요. 나라의 글자라고 얘기해야 되나? 국지자 그래야지 맞는 거죠. 아니 훈민정음이 글자예요? 소리예요? 글자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어음이라고 왜 그러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걸 얘기를 할 때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이렇게 우리 배웠죠.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되는 게 뭐죠? 지금 중국 그 지역으로서의 중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차이나.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중국이라는 건 나라의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네가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세종대왕의 둘째 딸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의공주예요. 정의공주가 사망을 하고 나서 정의공주의 그 집안에 이제 대단한 사람이 있잖아요. 공주가 자기네 집안에 왔으니까 대단히 경화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의공주에 대해서 이렇게 쓴 내용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쓴 내용이. 읽어볼게요. 잘 안 보이셔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종께서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 족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족보에 정의공주난을 특별히 배정을 해서 한 거예요. 남편은 맹시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세종께서 소리가 사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 세종께서 소리가 문자와 서로 잘 통하지 않아 근심이 많으셨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들게 되었다. 무슨 뜻인지 나오죠.
중국과 달라서가 아니라 지역마다 다른 그 사투리를 적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소리도 적을 수 없고. 예를 들면 그레시우를 어떻게 적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레시우를 한자로 적어보세요. 아니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뜻을 바꿀 수 있지만 그 어감이 있는 느낌을 어떻게 적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리의 변화 원리. 거기는 변음과 토착이라고 나오는데 이 변음은 뭐냐? 소리의 변화 원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 토착은 소리를 이렇게 바깥으로 냈을 때의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리. 그래서 소리의 변화 원리와 소리에 토하는 소리를 이 바깥으로 내는 소리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였다. 모든 대군들에게 시켜부어서나 모두 풀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국왕고주에 의해서 발음을 하는 거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께서, 정의공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딸입니다. 공주께서 시키니 즉시 연구하여 풀어내었다. 이에 세종대왕께서 크게 칭찬하시면서 특별히 노비 수백 명을 상으로 주었다.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록에. 나라 말씀이 지역과 지역이 달라서 전라도와 함경도 이런 것이 달라서 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배운 거하고는 지금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종이 만들었다?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중국과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나라의 소리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 어음이라고, 국지 어음이라고 나라의 소리 발음을 얘기한 거예요. 발음. 네. 그럼 이제 누가 만들었느냐? 이 사람이 만들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분이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신미대사예요. 신미대사라는 분이 만들었다고 보는데 이분이 지금 살던 데가 거기서 기거하시던 분이 속리산 복천암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거기 가면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여러분들 속리산 복천암에 가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뒤에서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우리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얘기했고 1443년에 만들어서 반포를 못했잖아요. 못한 이유가 하도 반대를 많이 하니까. 그 반대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무마시키고 그 해결하는데 3년이 걸려서 1446년에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놀라운 거는 그 1443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는 그 훈민정음이 놀랍게도 7년 전에 신미대사가 쓴 책에 있어요. 이런 책에. 책이 발견됐어요. 책에. 어디서? 탑을 수리하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도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 이거를. 지금하고는 판모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것도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다 있어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망가뜨린 사람은 서울대원대 고대 교수들이에요. 한글을 그 위대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거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 한글의 앞에 사람들이에요. 아니라고 그러면 진짜 오시라고 그래. 예, 진짜예요. 이런 걸 왜 하나도, 이걸 연구를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연구도 안 하면서 다 틀렸다고 얘기한대요. 예. 이게 최초의 길, 원각 선종 석보라는 것이 벌써 1443년 이전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게 또 발견된 거고, 이게. 그리고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 너무나 많은데, 예를 들면, 이게 이분이 만들었다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느낌상으로, 기록에도 있고, 이게 반증을 봐도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미대사는 뭐죠? 스님이죠. 스님은 그 당시에 버려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라에서 진짜 그 취급을 안 해요. 노비 수준 취급해 준 거잖아요. 전민 수준 취급해 준 거잖아요. 근데도 대우를 얼마나 해주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신미대사가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의미를 자기가 스님이니까 스님의 의미를 담았겠죠.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이 몇 글자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54자예요. 한문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그거를 한글로 바꾼 거는 108자야. 54자 2배 하면 108이죠. 근데 한글은 정확하게 108자로 딱 만들었어. 왜 만들었겠어요? 108번 내에 그거 숫자 딱 맞춘 거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아주 여러 군데서 나와. 진짜 놀라워요. 그래서 이거를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가면 복천원 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벌써 다 해놨어요. 거기는 아주.
아주 이걸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어느 스님한테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그게 저기 우리나라의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 보관돼 있던 장소에 지금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안동에 있었어요. 그 안동에 있는 스님하고 한참 동안 얘기를 하고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이제 이거 만들려고 또 노력을 하시고 계시더라고. 근데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신민대에서 좌상과 이행이, 신민대에서 좌상과 이행이, 좌상이잖아요. 그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 실제 훈민정음과 관련돼 있다고 기록에 나와 있거나 그런 거를 그대로 여기다 적어놓은 거야. 신민대에서 아버지 나와 있고, 신민대에서 어머니 나오고, 동생이 있고, 왜 가족이 이렇게 나오느냐? 가족이 다 이런 집안이에요. 범어를 연구하던 진짜 학자 집안이에요. 이 김수훈이라는 분은 아주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와요. 학자로서 나오고, 집현전 학자로서도 아주 알려진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신미대사 스승도 신미대사 스승이 신비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걸 다시 신미대사 제자들이, 학렬대사 있고 학조대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다시 이제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이건 잘 아시죠? 누구 때문에 한 거죠? 세조죠. 정의품성. 속리산 가기 막 들어가기 전에 정의품성 있잖아요. 세조가 왔다 갔는데 그때 그게 기념해서 이거 한 거잖아요. 그럼 세조가 여길 왜 오냐고요? 그 당시에 왕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진짜 왕이 이 사대문 안을 벗어나는 것도 힘들고 경기도 땅을 벗어나는 게 어려운데 어디 거기까지 갔냐고요? 왜? 다 인연이 있어서 간 거예요. 한글에 대한, 훈민정음에 대한 인연이 특별히 컸고 스승으로서 완전히 대우를 한 거예요. 네.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수양대군 이유, 수양대군 이름이 이유예요. 안평대군 이름이 이용이고 심히 믿고 좋아하여 신미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무릎 꿇어 앞에서 절하여 예절을 다하게 공양했다. 아니 옛날에는 얼마나 엄격했냐면 자기 어머니가 국모가 아니야. 국모가 아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 자식을 낳았잖아.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식한테 존댓말 해야 돼요. 자식한테 절을 해야 돼요. 아주 그게 완벽하게 그 격이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서열이 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종이 시킨 거예요. 수양대군하고 안평대군한테 신미대사를 앞에 앉으시라고 그러고 높은 데 이렇게 앉으시라고 그러고 인사드려라 그러고 절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천민인 스님한테 절을 했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훈민정음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네. 또 있습니다. 세종실록 32년에 나온 늙어 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임금의 병원이 나왔는데도 정군을 파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군은 거기서 이제 일하는 거. 직문을 보잖아요. 직문을 정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군을 파하지 않고 그대로 크게 불사를 일으켜 중신미를 불러 침실안으로 스님을 자기 침실로 이제 맞아들여서 법사를 크게 베풀게 했는데 높은 예절로서 대화했다. 이렇게 돼. 세종실록 말년에도 이렇게 했어요. 왜 이분이 이렇게 끝까지 했겠느냐는 거예요. 세종은 훈민정음을 만들 때는 모든 업무를 접었어요. 그리고 다 밑에 사람들한테 유임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훈민정음에만 집념을 하죠. 그때 벌써 눈이 거의 실명 상태에 가까웠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강의하는 중에 이렇게 집중력을 보이는 데는 처음이에요. 야, 놀랍도록 집중력을 보이시네. 역시 전문가들만 오시니까. 야, 지금부터는 조금, 그럼 누가 만들었다는 걸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그 원리는, 그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저는 한국인을 연구하고 한국인의 정신을 연구하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딱 보니까 답이 딱딱딱 보여요, 저는. 근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연구할 시간도. 이거 연구하는 놈은 제일 미친 놈이에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밥을 못 먹고 사는데. 이거 연구하면 할수록 돈을 못 벌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글 쓰느냐고 돈 벌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우선 보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훈민정음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천지인의 원리가 일본어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처음 봤을 거예요. 훈민정음은 천지인의 원리와 음양오행의 원리를 따라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 딱 나와 있어요. 음양오행. 그 다음에 천지인의 원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지금도 우리 연속극 보면은 우리 한글은 문창우살에 의해서 이거 뭐 기억이 나오고 니은이 나오고 얼마 전에 연속극에도 그렇게 나오대요. 야, 놀라워. 우리나라 훈민정음 그거 만든 사람은 또 보고 한글 학회는 또 뭔지 난 진짜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지인의 원리와 훈민정음의 원리에 의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천지인의 원리가 뭐냐? 제가 이제 천지인을 연구를 해보면서 느낀 거예요. 동양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원리, 동양의 철학과 사상은 어디서 나왔다? 동북아에서 나왔어요. 동북아에서 어느 나라냐? 전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이진 마세요. 아직 인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환단국을 공부하고 한문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한문을 연구하고 이런 것 한글도 연구하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분명히 동북아에서 나왔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다? 배달국에서 나온 거예요. 최초의 음양오행과 천지인의 원리는 배달국에서 나오고 그걸 바로 계승한 고조선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북부요를 통해서 삼국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인의 원리가 있는데 이 천지인의 원리는 아주 여러 가지로 쓰고 있어요. 제일 일반적인 건 이거예요. 하늘은 이렇게 써요. 하늘. 점이에요. 하늘. 지는 요거예요. 땅. 이는 사람 서 있는 거. 사람 서 있잖아요. 그죠? 요 원리가 기본이에요. 근데 이것이 자꾸 변형이 돼요. 여러 가지. 왜냐면 한자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변화가 필요한 거야. 요것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세 글자 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로 변해요. 이 천을 얘기할 때 이렇게 점도 찍지만 이렇게도 써요. 대신 위에다 쓰지. 이해되시죠? 땅은 그대로 이거라고. 사람은 서 있는 거로도 쓰고 세워 있는 거로도 쓰고 옆으로도 써요. 왕자도 천지인의 원리인 거예요. 왕자 아시죠? 왕자 어떻게 생겼죠? 천지인에 쭉 그어놓은 거예요. 천지인을 통합한 존재인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그것을 왕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죠? 나지요, 나. 그 위에 점 하나 찍은 거예요. 하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죠. 막 간다고 생각하세요? 막 간다고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저는 제가 맞다는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여태까지 학문적으로 공부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야. 구강구조의 원리에 의해서 뭐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니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배웠잖아요. 아설순치음에 의해서. 그 다음에 발성 원리에 의해서. 이거는 과학 원리가 이제 들어간 거고, 요건 천지인의 원리를 제가 이제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방각이네. 천지인을 그대로 따서 해주는 거가 원방각이에요. 아주 그냥 고대부터 있었던 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다. 사람은 세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들어보셨죠? 여기는 안 들어보셨을 거야. 천지인은 들어봤지만 원방각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건 배웠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세모다. 이거는 별로 안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거 원래 있는 거예요. 원방각이라고. 이거 한문으로 쓰면 원방각. 이걸 도표라고 원방각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요거를 그대로 쓴 거예요. 요거를. 한번 지금 볼게요. 제가 이제 거짓말을 잘하는데 그 거짓말에 이제 속아 넘어오시면 돼요.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의심하시되, 진짜 의심해야 돼요. 모든 학문은 의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의심하시되 합리적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때 조금 받아들이고 더 연구를 해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지 분명히 맞는 건 아닙니다. 이게 원방각이라 그랬어요. 원방각이에요. 그죠? 이 원리에 의해서 자음이 나와요. 봐요? 이것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원방각의 원리. 천지인의 원리에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나와요. 1차적인 게. 두 번째, 그죠? 여기도 이렇게 긋기만 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제 딱 이해되잖아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영국에서 오신 분. 원 계신 것 같아요. 이거. 그 다음에 지읒. 그 다음에 뭐 쌍기역이니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여기서 뭐가 빠지죠? 이게 빠지죠. 이게 뭐냐면 믿든 말든해요. 하늘에서 내려와. 요거 잘라버려. 기억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는 무슨 민족? 천선민족. 천선민족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 고향도 모르세요? 고향이 북극성이에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 믿지 마시고 알았어요. 북극성이 있어요. 이게 고향이에요.
그럼 여기를 고향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배가 필요해. 그냥 올 수가 없잖아. 날라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배가 필요한데 그게 북두칠성이에요. 이게 배예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아. 저하고 얘기하면 밤새야 돼. 진짜로 밤새야 돼. 북두칠성이 있어요. 이걸 타고 오는 거야. 어디를 건너기 위해서? 은하수를 건너서. 그래서 박달나무를 요 중간에 무지개도 있는데 그거 빼버리고 여기서 이제 지상에 온 거예요. 지상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북극성이 고향인데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배 타고 은하수를 건너서 지상에 온 거예요. 죽으면 여기 죽었잖아요. 죽었어. 그럼 여기다 뭐가 필요하죠? 올라가려고 그러면 배가 필요하잖아요. 배가. 그래서 죽으면 밑에 못 깔죠? 북두칠성 배를 까는 거예요. 그 의식이 고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린 잊어버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거예요. 이게. 야, 진짜 신광철 작가라고 그러더니 진짜 소설을 쓰는구나, 네가. 예. 아니, 그래도 소설을 쓴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신 다음에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제 말이 맞고 틀리고를 알 수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잘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됐습니다. 그죠? 지상에서 살다가 올라가요. 죽으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걸 잘랐지. 이걸. 그러니까 니은이 됐지. 디귿은 도는 거고, 리을은 계속 순환되는 거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어디서 나왔어요? 원반각, 천지인에서 나온 거예요. 야, 진짜 신광철이라는 사람이 자기 직업이 작가인데, 야, 이런 한문도 소설을 쓰는구나. 근데 진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말이 맞다고 말씀 안 드립니다. 다만 저는 합리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것도 그대로예요.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북쪽을 어디로 잡느냐가 우리는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 상투가 뭐죠? 상투가? 네, 상투가 한문을 이렇게 써요. 윗상자, 우리 단위를 얘기할 때 두자예요. 그죠? 이게 뭐죠? 북두칠성이에요. 북두칠성, 북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투가 북극성하고 우리는 통신을 하듯, 나 죽으면 거기하고 통신되고 살아있을 때도 통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게 북쪽이에요. 여기 남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 동쪽이고, 서쪽이에요. 한번 이제 이게 이제 음양 모양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게 한 개예요, 한 개. 여기 두 개고. 1, 2, 숫자로 이렇게 돼요. 이거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은 또 공부를 해보시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가 5개예요. 예, 그죠? 이해되시죠? 한 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6개가 돼, 이렇게. 이게 아주 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답이 안 나와요. 두 번째, 7개가 되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됐어요. 여기도 되고. 그죠? 여기 이제 5개 또 그렸어요, 이렇게. 그럼 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게 5자예요. 또 소설 쓴다고 그러시겠지. 아, 진짜요? 이게 우자예요. 우자. 이해돼요? 요게 아자고, 이게 어자예요. 그리고 이게 의가 되고, 이가 되고, 점이 되고. 이게 뭐가 된 거죠? 이게 모음이 된 거예요, 모음. 모음 만들 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게 우가 되잖아요. 우가 됐잖아요. 우리는 암수를 암은 암끼리 같은, 숫끼리, 순놈은 순놈끼리 갖다 붙여놓질 않아요. 꼭 반대로 갖다 놔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이게 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유로 하고, 여기는 요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로 되고, 여기는 야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게 기본자예요. 그 다음에 그 의가 되고, 이가 되고, 점이 된 거고. 야, 진짜, 구라를 많이 쓴다고 여러분 표정이 그런 것 같아. 작시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합리적 의심을 하시라 이거예요. 하시고 연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보이기 시작해요. 진짜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걸 누가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훈민정음 대단하다는데 원리를 언제든지 배워. 언제 배워봤냐고. 누가 만들었다는 거 누가 얘기했냐고요.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 네. 놀랍잖아요. 안 하는 게 더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서 땄다? 그게 환단국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진짜 믿기 더 어려워져요. 근데 분명히 환단국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옛날에 가림토 문자는 만들어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38자가. 근데 보면 이건 있죠. 이건 점 찍는 거. 이, 으, 아, 어. 근데 제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원리죠. 그죠? 우, 오. 이거 똑같이 되잖아. 제가 말한 원리 그대로 된 거예요, 이게. 천지인의 원리, 음양원의 원리를 그대로 여기 순서대로 다 나와 있잖아, 이렇게. 어떻게 아니라고 그러냐고. 예. 그럼 이제 이게 니은, 기억. 이건 좀 이런 거 지금 안 쓰죠. 미음, 니은. 예, 이건 시읒이에요. 시읒, 지읒, 지읒. 예. 이렇게 쓴 거예요. 38자. 지금 근데 여기서 10자가 빠진 거죠. 빠져서 훈민정음 나온 게 이게 28자가 된 거죠. 지금 24자죠. 그죠? 요거하고 비슷한 게 일본 신대문자라고도 있어요. 물론 일본 신대문자가 요즘 뭐 몇백 년밖에 안 됐다는데 아닙니다. 연구해보면 기원전 것들이 엄청 많이 발견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억니은, 디귿, 리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근거를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환단고기에 나와 있어요.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데 그 단군세기편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단군조선에 나오는데 그 세 번째 왕이 단군은 무슨 뜻이냐 그것도 아셔야 돼요. 단군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건 아세요? 단군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47분의 단군이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세 나라가 있었어요. 그것까지 설명하면 한두 끝도 없어. 왜냐하면 사만체제라 그래가지고 진조선, 막조선, 그 다음에 뭐 또 있죠.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있잖아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마한, 진한, 변한. 그 사만체제에 의해서 사만 국가가 됐다가 다시 대부여가 됐다가 다시 고조선도 북부여로 됐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거고. 이거 읽어볼게요. 이거 환단국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단군세기편에. 제3대 가립당군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경자년 2년, BC 2181년에 계산해 보니까. 예? 이때 갸륵단제께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다. 아직 풍속은 하나 같지 않았다. 훈민정음하고 너무 비슷해요. 지방마다 말이 서로 틀리고 형상으로 뜻을 나타내는 진서가 있다 해도 진서가 있었던 거야 이미. 그게 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진서가 한자예요. 열집 사는 마을에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방마다 다르니까 안 통하잖아요. 백리 되는 땅의 나라에서도 글을 서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뭘 했다? 문자를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이에 삼낭을 부르게. 삼낭은 벼슬 이름이에요. 단군 시절의 벼슬 이름이에요. 아주 그 고위직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을부르기라는 사람에게 명해서 정음 38자를 만들어서 이를 가림터라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말고도 뭐 근거가 너무나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처음에 이게 지금 이제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이게 알려진 얘기인데 제가 어느 날 자료 조사를 하다 깜짝 놀라게 돼요. 이런 일이 다 있어. 한국에 있는 학자가 중국을 가서 박물관을 간 거예요. 박물관을 갔더니 박물관 그 관계자가 야 우리 고서가 이런 거 발견이 됐어요. 고서가. 고서가 아니라 발견된 거를 탁도를 뜬 거를 이렇게 이제 책으로 만드는 거야. 그걸 보여주면서 야 이런 게 발견이 됐는데 너도 한번 봐 그런 거야. 그게 이거예요. 돈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이제 탁도를 뜬 거예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 요거 안 보이세요 잘? 멋이니까 그죠? 돈이라고 적혀있지 뭐라고 적혀요? 돈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럼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 노. 아니 이게 이제 보여주니까 이 우리나라 학자는 이건 이제 초등학생이 가도 딱 읽잖아요. 아니 이건 돈이라고 적혔어. 이게 돈인데 이게 뭔 일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걔네들은 문자를 모르니까. 이건 노자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얘기하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반론을 핀 거야. 중국 사람이 뭐라고 반론을 피냐? 야 니네 나라를 훈민정음은 말이야. 1443년에 발명을 한 거잖아. 만든 거잖아. 너네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원전 것들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느 시대 때 만들어진 거냐면 고죽국 나라에서 발견된 거예요. 고죽국이라는 나라에서. 고죽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아, 우리 저기 있잖아요. 나라가 망하니까 그 풀만 뜯어 먹었다 돌아가신 분 있죠. 백이숙제. 백이숙제의 나라예요. 그분이. 백이숙제가 왕자예요. 왕자. 그래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사연이 복잡해가지고 쫓겨나게 돼요. 그게 바로 또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공자하고 연결이 돼요. 공자가 우리 동이족 사람이에요. 근데 동이족을 배반한 거지. 그래서 중화라는 걸 욕 나올 뻔했는데. 그 공자님께서, 그래도 욕하면 안 되잖아. 공자님 그 사연이 있어요, 여기. 그것도 한참 또 얘기해야 돼. 어쨌든 이게 노자와 돈자가 발견이 된 거예요. 돈인데 돈이라고 표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고죽국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신채호 선생도 얘기를 했고, 이건 지금 좀 많이 알려졌어요. 동이족, 고죽국이 동이족의 국가예요. 은나라도 동이족의 국가고.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좀 넘어갈게요. 심심한데 한 가지만 할까요? 우리 글자는 한 글자씩만 만들어져요. 이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요하고 핵심적인 글자는 한 글자예요. 아니라고 그러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얼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눈, 코, 입, 귀, 그죠? 눈, 코, 귀, 다 두 글자예요. 아니, 한 글자예요. 어떤 분은 귀, 그래가지고 두 글자래. 귀도 그렇고, 이라고 거기 적혀 있잖아요. 귀, 그래서 두 글자. 그건 아니고, 눈, 코, 귀. 하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별다래예요, 별다래. 두 글자예요. 우리 걸을 때 뭐 필요하죠? 팔발이 있으면 걸어가요.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핏뼈살. 아, 진짜 기가 막히게. 우리는 얼마나 한 글자에다 질명을 보여. 이건 어느 왕이 통일시켰다고 저는 봐요. 고조선이냐 배달국에서 누군가가 통일을 시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어. 그렇지 않으면 한자 이 공부를 시켰던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여기서 진짜 더 놀라운 거는 이런 건 더 놀라운 거예요. 야, 생각해 보십시오. 나하고 같이 사는 동물하고 같이 살지 않는 동물이 글자 수가 달라. 진짜라고? 진짜 그래요. 같이 사는 동물을 가축이라고 그래요. 뭐 반려동물, 애완동물이 있는데 그건 요즘에만 나온 말입니다. 같이 사는 동물들 뭐 있죠? 가축? 개, 닭, 소, 말, 양. 뭐 요 정도 돼요. 돼지도 있죠, 돼지. 돼지는 이렇게 된 거예요. 돼지예요. 옛날에는 돼지를 톳이라고 그랬어요, 톳.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와요. 톳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의 자식을 악이라고 그래요, 악이. 근데 우리는 모든 거 구분하는 거가 아주 명확하게 여러 군데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동물의 새끼를 아지라고 그래요.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그렇죠. 네. 그래서 톳아지가 된 거예요. 이게 여기 톳이 있고 톳아지가 된 거예요. 이게 톳아지가 도야지가 돼요. 도야지가 돼지가 된 거예요. 정확하게는 돼지 새끼예요. 근데 말은 끝없이 변하니까 되는 거죠. 야, 진짜 구라 잘 치죠? 근데 구라인데 재밌고,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더 어려워요. 그게 제가 잘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싸가지 없다 그러죠? 아지가 뭐라 그랬죠? 동물의 새끼라 그랬죠? 동물의 새끼. 그 다음 식물의 새끼는 뭐죠? 싸가지예요, 싸가지. 아니라고요? 싹에 아지가 안 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나오는 거, 새끼가 안 나오는 거. 싸가지 없다 그러면 멸종한다, 죽는다, 너희 집안 다 망한다 이런 뜻이 되니까요. 상당히 무서운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말씀드리려는 건 한 글자가 두 글자씩 이제 되고 두 글자가 세 글자가 되고 네 글자가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엉덩이는 무슨 뜻일까요? 엉덩이. 알려줬어요. 엉 더하기 덩이라고 그랬어요. 엉이 뭐냐면 엉은 정상적이지 않은 걸 엉이라고 그래요. 엉간다, 엉성, 엉망진창, 엉거주춤. 정상에서 벗어난 걸 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덩어리가 정상에서 벗어나 있어. 사람 몸이 이렇게 있는데 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뼈가. 그죠? 이게 뼈예요. 근데 덩어리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 이게 뭐죠?
엉덩이지 뭐예요. 아, 우리나라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거 하나가 가지를 쳐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재미 삼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나라의 우리말의 위대한 점은 좌음에 위대한 게 있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좋은 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음이 끝없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모음이 끝없이 발달해서, 영어는 몇 개죠? 모음이? 아니, 모음만. 5개밖에 없어요. 아예 이어우예요. 걔네들이 아예 이어우를 왜 얘기를 하느냐? 그거 전부 다야.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영어에서 아예 이어우 왜? 없어요. 다 5개예요. 다만 이제 비슷한 것들이 있죠. I와 Y가 있고, 뭐, 그죠? U와 W가 있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걔네들은 필이 5개밖에 안 돼요. 우리는 기본만 해도 이게 10개, 점 하나 찍으면 11개. 여기다 끝없이 돼요. 이건 뭐냐. 한도 끝도 없이. 우리의 몸은 이 말이 만들어지는데 원리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다? 자음이 있어요. 모음은 영어가 더 많아. 예, 영어가 더 많은 것도 다른 것도 더 많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조사가 발달했다는 거. 조사가 발달해서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 너에게, 너를, 그러면 그 다음 뒤가 다 저절로 연결이 돼요. 이게 그런 것까지 가면 한두 끝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이제 한자가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중국 한문에는 논이란 뜻이 없어요. 그건 아세요? 들어는 보셨죠? 아니에요? 처음 들어보세요? 우리는 논이라는 걸 논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소 밑에다 밭전자를 써놨어요. 이렇게. 우리는 논이 진짜 필요한 나라죠. 왜 필요하죠? 벼농사 때문에, 다른 농사가 아니라 벼농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벼농사가 세계에서 벼농사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나라가 어느 나라죠? 우리나라예요. 어디에 있죠? 청주에 있죠. 1600년 됐죠. 아니, 16,000년. 15,000년에서 16,000년 전에 벽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발견될 때 그 원리가 있어요. 채취를 할 때, 딸 때, 기계로 잘랐다는 거. 손으로 짜든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하든지 도움을 받아서 자르잖아요. 이렇게. 그죠? 벼를 짜잖아요. 그 자른 자국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농사졌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발견된 거가 우리나라가 15,000 내지 16,000원. 16,000. 그 다음에 중국 산동지방에서 발견된 거가 12,000. 그 다음에 우리 일산에서 발견된 거가 5,000년 전 게 있죠. 근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세계 최초로 벼농사를 지은 게 한국인이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별로하고 그래요. 뭐 인생이 뭐 공부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우리 조팝나무 알죠? 조팝나무 모르세요? 네. 조팝나무가 뭐죠? 조팝나무잖아요. 조처럼 노란 조처럼 됐는데 이게 밥처럼 이렇게 옹긋하게 올라와서 조밥나무잖아요. 이게 조팝나무잖아요. 이팝나무는 뭐죠? 이밥이에요, 이밥. 그럼 왜 이밥이라고 그랬을까? 이자에 하얗다는 뜻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이자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밥. 이게 동이족의 이자는, 우리 동이족이잖아요. 이시족의 밥이다, 이게. 이 이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옛날에 철자를 이렇게 썼어요. 철이 누가 만들었다? 동이족이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이거 어자예요. 젓갈 넣죠, 젓갈. 동이족만 지금 우리 동이족이 젓갈 먹잖아요. 세계에서 젓갈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세계적으로 나누면 중국은 거의 젓갈을 안 먹고, 그 뭐 사연이 복잡한 사연이 있었는데, 동남아는 무슨 젓갈을 먹죠? 어젓만 먹어요, 어젓. 식물성 거의 안 해요. 일본은 어젓을 별로 안 하고, 식물성을 많이 해요. 우리는 양쪽 걸 다 해요. 세계에서 양쪽 젓갈을, 식물성 젓갈과, 우리 식물성 참 숙성된 거, 김치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와, 그 다음에 어젓 만들고, 육젓도 만들고 그러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엉뚱한 데로 지금 갔습니다. 예.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아, 이건 이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말과 문자가 유사한 곳이 많은데, 우리하고 똑같은 말을 쓰는 나라가 있죠. 제일 많이 알려진 데가 어디죠? 인도 타미르. 인도 타미르는 우리나라하고 200자나지, 어떤 학자마다 다른데, 200자나지 400 그 단어가 똑같아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나, 너, 우리, 다 똑같아. 그게 똑같다는 거는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거기 인구가 몇 명이냐? 한 2천만 명인데. 엄청난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거 하는 데가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데가. 이게 내 생각에 이제 고조선이 망하거나 고구려가 망했을 때 넘어간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따왔는데, 산크리스토라고 있죠. 산크리스토도 첫 번째가 뭐냐면 기역자예요. 우리하고 너무 비슷해요. 근데 이 산스크리트어는 우리말이다라고, 우리말 사투리.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 말이 그대로 옮겨졌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강상원 박사. 이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거를 한번 진짜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후세들 중에서 이거 연구를 하면 아마 박사 따고 진짜 유명해질 거예요. 세계 최초의 언어를 산스크리트어라고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 발견된 것 중에 있는 건 이건데, 그 원어가 어떤 거로 만들어졌다? 우리 거로 만들어졌다라고. 이거는 진짜 제가 여기서 그냥, 저는 이걸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우선 잠자야 되고, 두 번째 술 먹어야 되고, 세 번째 쉬어야 돼요. 그래서 할 일이 많아서, 이건 진짜, 왜냐면 이걸 제가 또 매달리면 굶어 죽어요, 저.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돈이 안 되는 것만 하잖아요. 책이 팔려요? 지금 도서계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일반화된 거예요. 두 가지 책이 있다. 안 팔리는 책하고 아주 안 팔리는 책이 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아주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얘기예요. 제가 한 30년 전하고 지금 비교하면 10분의 1 팔리는 것 같아요. 10,000권 팔리면 엄청 팔린 거예요. 근데 제 책은 어떻게라도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처럼 모자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세상에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마누라인데 아주 속아서 결혼했다고 지금 그러는데 잘 속은 것도 같고 제가 제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 있는 글자들이에요. 상당히 비슷하죠? 이게 구자라트 지방에 있는 거예요, 인도에. 레니에리 리구에 레 왜? 아닌 것 같아요? 발음은 다르게 해요. 이게 이제 다 나왔잖아요. 기억력, 디귿, 시읒, 우, 뭐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아까 신대문자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실제예요, 이게. 에리리더. 예를 있잖아요. 레리더로. 이게 뭘까? 근데 이게 기원 전부터 쓰던 거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문자가 여러 군데로 퍼지면서 변형이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서로 된 거 아니냐. 어쩌면 독립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까 고조선 얘기했잖아요. 갸륵당군, 3세 단군, 갸륵당군께서 그 가림토 문자를 만들었다 얘기했잖아요. 38자. 그 너무 똑같잖아요. 그죠? 예. 그게 흩어져 가면서 조금 흔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같습니다. 여기 이제 가림토 문자 아까 다시 보여드리면 점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죠. 이, 으, 아, 어, 우, 오, 야, 여, 요, 유. 그죠? 예. 자, 보겠습니다. 한자는 누가 만들었나 여기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우선 한자는 동북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죠? 동북아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한자의 원형을 그대로 쓰고 있는 데는 지금 다 동북아예요. 중국 남쪽으로 가면 이 한자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한국인들이 어디에 살았냐고 제가 이제 연구를 전 사람들 공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황해 있잖아요. 우리 서해, 황해. 우리의 서해, 황해라고도 그러죠. 공용어로는 국가에 우리는 서해라고 그러지만 세계적으로는 황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황해를 쭉 둘러싼 그 해안 지방이 우리가 고향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산동반도도 다 그렇고 상해 그 이쪽이 다. 저는 이런 얘기를 제가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한국인의 고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 우리가 배운 거하고 너무 달라서 이게 뭐지 막 진짜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진짜 답답해 있을 텐데 저는 어느 조직도 가입을 안 해요. 진짜 저는 가입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강제로 가입된 곳은 많지만 제가 거기 나가느냐 안 나가요. 여기도 우리 저 황규만 저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나와달라니까 나온 거지 우리는 진짜 어떤 모임을 안 가져요.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제 잠자는 데 손해, 술 먹는 데 손해, 뭐 이런 거가 저는 길바닥에서 지금도 잘 자요. 평생 여행 혼자 돌아다니고 길바닥에서 너무 많이 자가지고 한 번은 일산에서 얼마 전에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신발이 없어졌어. 야,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대. 야,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내가 지금 좋은 신발을 신었어야 되는데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내 거 집어갔겠죠. 네. 근데 이 동북아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형인 이 한자의 원형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죠? 갑골문이라 그래가지고 은허라는 곳에서 발견됐다고 그러잖아요. 은허가 은나라의 유적지가 모여있는 걸 은허라고 하고 은나라의 수도를 은허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적지 그 구자가 유구 구자예요. 은허할 때. 예, 그래서 그 유적지가 모여있는 곳이 은허인데 그게 수도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나라가 어느 나라냐? 동유족 국가예요. 그거는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인정해요. 동유족 국가라고 나와 있으니까. 왜 어디에? 중국 역사책에 나와. 은나라는 동유족의 사람들이 살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 나와. 그러면은 한자가 발견되는 원형이 거기서 발견됐잖아. 그럼 누구죠? 만든 사람이? 우리가 동유족이잖아. 우리일 가능성이 많죠. 이거는 이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세계적인 학자들이 한자를 얘기할 때 한자는 동유족의 말이고 동유족은 지금 동유족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어느 나라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어요. 그 동유족이 우리니까 우리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자를 만든 사람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학자들은 아니래. 그건 아니라고 팍팍 우기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다른 나라에서는 니네가 만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고 팍팍 우겨. 우리는 중국에 항상 식민지로 살았대. 웃기고 있네. 우리는 중국에 식민지로 산 적이 거의 없어요. 명나라 때 빼놓고. 명나라 때 빼놓고 한 번도 식민지로 산 적이 없다니까. 명나라 때는 지금 이렇게 했죠. 그러면 네가 그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하냐? 말 되죠. 보실래요? 청나라가 중국이에요? 여러분들 청나라가 중국이에요? 여진족, 거란족, 우리 고구려의 후예잖아요. 고구려 발해의 후예들이 살던 곳이잖아요, 여기가. 고조선이 살던 나라 땅이고, 거기가 청나라가 그럼 우리하고 친하지. 청나라는 걔네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역사책 보시면 알아요. 역사책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역사책 말고. 우리 역사책 보면 짜증나니까. 중국 역사책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니네하고 우리는 형제국이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잘 지내보자라고 청나라에서 막 얘기를 해요. 청나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김씨가 만들었잖아요. 찾아봐요. 인터넷 뒤져보세요. 지금 김씨 누가 만들었나? 김씨가 만드는 거예요. 김씨가 금씨예요. 제가 구라만 친다고? 이거 엉뚱한 데로 가네 지금. 어쨌든 한자는 동북아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원음도 지금 중국 우리가 살던 가장 고조선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바레만 일대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 바레만 일대 있잖아요. 우리가 중국 북한하고 중국하고 그 적경지대 거기 그 쏙 들어가 부분 거기에 일대예요. 그럼 이걸 한번 볼게요. 야, 이게 중국 거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니네들이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얘기를 하다 보면 답이 공부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저는 일부만 적은 거예요. 이게 휘자예요. 휘자. 꺼릴 휘자예요. 근데 중국은 놀랍게 발음 기호가 있어요. 한자에. 우리 한자에 발음 기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우리 글자인데 내가 왜 발음 기호가 뭐가 필요해요? 남이 나라 글자일 때 발음 기호가 필요해. 우리 영어 쓸 때 발음 기호가 필요하지. 영어 쓰는 놈들이 발음 기호 필요해요? 우리나 발음 기호 공부하죠?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 중국 애들도 그럼 발음 기호를 왜 쓰냐고. 지네 나라가 말이 아니니까 쓰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아. 휘자. 우리는 휘 그냥 보면 알아. 휘자야. 휘야. 이렇게 딱 나와. 근데 이거를 발음 기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국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청나라 때 만든 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허기절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요 휘자를 허기절음으로 발음해라. 이렇게 발음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좀 어렵잖아요. 자세히 들으셔야 돼. 휘자를 허기절음이라 한다. 허기, 요거를 말을 따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알겠다. 이게 휘자잖아요. 근데 이제 허기로 발음하라는 뜻이에요. 허기 절음이라 그랬는데 이 절음은 빼버리고 이제 복잡하니까 저 설명하면 더 어려워지잖아요. 이 첫 글자에서는 초성으로 발음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발음법에. 요거는 두 번째는 중성 더하기 종성으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성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세계에서 딱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종성이 있는 나라가. 중국말에 종성이 있어요? 니은하고 이응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 버려요. 니은은 넘어가. 얼그라고 넘어가 버려요. 다음 글자로. 종성이 없어요. 두 개밖에. 일본도 두 글자밖에 없어요. 니은하고 이응밖에 없어요. 제가 또 구라친다고 그러는데 구라 아니에요, 이거. 진짜 진실이에요. 그럼 이게 여기서 허자가 있잖아요. 허자의 초성이 뭐죠? 히읗이잖아요. 그죠? 이게 초성이죠? 중성이죠? 종성이잖아요.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허자에서 초성을 써라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글자에서는 중성과 종성을 써라 이거. 근데 중성이 뭐죠? 위잖아요, 위. 받침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위죠. 더하면 뭐죠? 저 글씨 이렇게 못 써. 야, 우리 엄마가 글씨 잘 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못 쓰는 거예요. 휘라고 발음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다니까. 아니, 지네 나라 말을 갖다가 발음 기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이것도 웃기지 않아요? 지네 나라, 근데도 지네 거래. 야,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더 얘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저 사람 진짜 소설 쓰는 거가 진짜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조금 더 보자고요. 한번 살펴보자고요. 협곡 그럴 때 이 협이 뭐죠? 좁아진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광고할 때 이게 넓어진다는, 널리 알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널리 알린다. 좁은 골짜기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 협자를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협을 한번 해보세요. 협. 입이 좁아져요? 벌어져요? 협, 좁아지죠? 우리는 정확하게 맞아요. 광고 해보세요. 광고. 벌어지죠. 넓게 알려야 되니까 넓다는 뜻이잖아요. 이것만 그러냐? 다 그래, 다. 호흡 있죠? 호흡은 바람을 부는 게 호고, 불호자예요. 흡은 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호흡 해보세요. 바람이 나가요, 안 들어가요? 기계 막히게 맞죠. 흡 해보세요. 쭉 빨아들이면서 입이 닫히잖아. 기계 막히게 말 뜻하고 딱딱 맞아. 중국 애들은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우연히 맞는 게 가끔씩 있을 뿐이에요. 출입도 똑같아. 출입 나가는 거죠. 입은 들어오는 거죠. 출 해보세요. 출. 바람이 나가요? 빨아들이면서 출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 우린 정확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 우리가 만든. 이거는 조금 공부해보면 그냥 저절로 돼요. 저절로. 입은 입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제 쫙 빨아들이는 거죠. 입. 그럼 한번 이거 볼게요. 이합집산이 있어요. 이는 헤어진다는 뜻이고 합은 합해지는 거고 집은 모을 집이고 산은 벌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해볼게요. 그게 헤어지죠. 입과 입이 입술과 입술이 헤어지잖아요. 합해지잖아. 집 모아졌잖아. 집 산 흩어지잖아. 집을 벌리고 해보세요. 집. 벌려서 해보세요. 집. 이를 한번 벌려서 해보세요. 이는 벌려서 되죠. 근데 뭐 하세요? 해보세요. 이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 공부해보잖아요. 모든 우리나라의 동양 사상과 철학이 어디서 나왔다? 동북아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다? 배달국에서 나온 거예요. 배달국 때 그것이 완성이 되고 그것이 고조선으로 넘어가고 그게 북부로 넘어가면서 삼국체제, 이제 사국이죠. 가야까지 치면.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다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길 잘했죠.
진짜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뭘 잊어버렸는지를 하나도 모르고 살아요. 놀라운 거는 진짜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그걸 아는 거를 창피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예. 이것도 이제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서글이라고 그래요. 서글. 한자를 옛날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 이게 서고 글이에요. 이것이 글자란 뜻이에요. 이것이 글자란 뜻이에요. 서글이 글자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글자 서잖아요. 그다음에 이 글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글자를 새길 때 파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쭉 갈라지잖아요. 근데 뭘로 하죠? 칼로 하잖아. 칼로 글자를 새겼다고. 그래서 이걸 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이걸 얘네들은 개라고 읽는데 지금도 우리는 서글이라고, 중국 애들 이걸 글이라고 읽어요. 이거를 글자라고. 글이라고. 한자를 이렇게 한자를 서글이라고 읽는데 이거를 지금도 글이라고 쓴다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세요? 제가 영어로 하고 있나요? 이해 잘 안 되세요? 이해 되세요? 아, 대답 안 하기로 약속하셨구나. 이야, 언제 또 그런 약속을 또 다 알고 있었어. 야. 이게 또 잘 안 지워지네. 야, 그럼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동이족이 만드는 거고요. 동이족이 한국인이고. 동이족이라는 걸,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다 보면 느끼는데, 중국 역사는 없어요. 중국에 중국이 없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국을 가만히 보면요. 한나라, 진나라도, 따지고 보면, 중국 민들, 대표적으로 중화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한나라 정도, 그 다음에 송나라, 그 다음에 명나라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누구? 동이족의 국가예요. 원나라가 어느 나라죠? 원나라가 중국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원나라는 중국 아니고 몽골이잖아요. 지금 몽골이 당연히 있고. 얼마 전에 저기 또 인터넷에서 보니까 징기스칸이 그 우리나라 그 대조영의 바로 동생의 그 자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믿든 말든 여러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도 저처럼 미친 사람이죠. 돈 안 되는 것만 한 거예요. 그거 하는 순간 망하는 거거든요, 인생. 제가 어디 가면 제가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원래는 시 쓰고 소설 쓰고 수필 쓰고 그게 했다가 그게 이제 밥벌이가 안 되니까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재미삼아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시인으로 살면 돈을 얼마나 연봉을 벌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한 달에 10편씩 쓰기 진짜 어려워요. 30편도 쓸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1년 동안 써서 10편을 쓰기가 무진장 어려워요. 근데 10편을 썼다고 가정을 하면 10편을 다 신문에 실었다고 가정을 해. 잡지, 신문 잡지에다 실었다. 가정을 했다. 그렇게 낼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한 달에 10군데의 잡지인데 실어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근데 10군데를 다 줬다고 가정을 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줬어. 근데 주면 돈 주는 데가 몇 군데 될 것 같아요? 원고료 주는 데가. 한 군데. 어떤 데는 실어주는데 돈 내래. 실어준다고. 이야. 아니, 내가 글 쓰는 것도 힘들어 줬건데 실어준다고 돈 내래. 우리는 물론 그런 거 안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10군데 한 군데 줘서 실어줬어. 그럼 원고료가 나오잖아. 원고료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시 한 편에. 보통 5만 원이에요. 그럼 월봉이 얼마죠? 월봉 5만 원. 연봉 60만 원. 600만 원 안 해요. 60만 원이에요. 시인으로 살려면.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땡뚱맞게 이제 다른 데로 나온 거죠. 그래서 진짜 저는 그래서 책을 많이 쓴 거예요. 이거 제가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하은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면 되고. 이 진나라 나오잖아요. 이 진나라. 여러분들 진나라 서안이죠. 서안 가보신 분 있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서안에 가보면 저기 이렇게 병마총 있잖아요. 쫙 그냥 그 사람들 서 있고 그런 거 흙으로 만든 거.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돼 있죠? 머리를 보세요. 다 상투예요. 상투가 아니면 이렇게 된 걸로 이렇게 얹어놓은 거예요. 이것도 동이족이에요. 이것도 동이족만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럼 그들은 누구죠? 동이족이에요. 예. 한나라는 진짜 아니라고 그럴 수 있죠. 수나라 당도 이게 다 동이족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나라를 연 사람들이, 개국한 사람들이. 송나라는 진짜 이건 중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 나라가 어디 나라죠? 우리 북방민족이에요. 우리 고주선이 있던데 고구려와 발해가 있던데요. 금나라도 그렇고 원나라도 그렇고. 명나라는 아니죠. 그 밑에서부터 올라갔죠. 그 다음에 청나라는 당연히 누구죠? 그럼 우리예요. 우리 형제예요. 완전히 그냥. 중국에 중국이 없어요. 예, 예. 없어요. 이 원나라는 지금부터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모든 역사를 다 왜곡 땅에서 살고 있고 그것을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자도 마찬가지고 훈민정음에 만든 원리도 제 생각은 이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면서 받아들이시고 의심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본인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